처음부터 내가 132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검색을 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금은동을 잡고 있는 사람의 를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불티나게 전업 블로거 세수함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인터넷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심지어 굉장히 고가의 몇백만 원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었던 그런 탑 시크릿을, 인플루언서 관련한 키워드 챌린지 관련한 탑 시크릿을 여러분들께 오늘 다 아낌없이 공개를 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타임코드도 안 넣을 거고요. 중간에 이 내용을 어디서 풀지도 모릅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답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키워드 챌린지 고민이신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인플루언서가 안 되신 분들도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꿀팁 오브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도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괜스레 이미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끼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 풀 거거든요. 모두 다 공평한 상태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도 괜찮겠죠.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고요. 세수함의 이병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을수록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순위가 높아지면요,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순위가 높아진다는 건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위 노출 이꼴 어떻죠? 돈이죠. 그게 다 영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순위를 괜히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플루언서 순위가, 이런 분들 많아요. 인플루언서가 되기는 됐는데 좀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인플루언서 순위 어떻게 올리는지도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는 순위를 왜 올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위가 높아지면 다 돈이다, 그대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안다는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순위를 유지하거나 어떻게든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경쟁에 내가 뛰어들고 순위가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게 될 정도로 인플루언서 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뛰어드세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인플루언서 순위랑 지수랑 관련 있는 걸까요? 저품질 블로그인데 인플루언서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품질에서 그러다가 대부분 풀리기도 하고 그렇죠.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블로그 지수랑 인플루언서 순위랑은 별개다. 앞서도 얘기했었죠. 그냥 팀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업무 공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뇌피셜로는 글쎄요, 블로그 지수를 가지고 업무 공조를 한다? 인플루언서 팀이랑 네이버 블로그 팀이랑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다고 해서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키워드 챌린지에서는 순위가 2위로 나오는데 실제 검색을 하면 뜨는 순위가 달라요. 네,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내 인플루언서 홈에서 나오는 그 순위랑 실제 검색한 순위랑 달라요. 다른 게 많고, 근데 같은 것도 많죠. 사실 이게 키워드마다 조금 달라요. 내가 등록을 하고 나서 어떤 거는 인플루언서 홈에서 순위가 먼저 1위로 반영이 됐어. 근데 실제 검색한 결과는 보면 아직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 2시간, 3시간 이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보정이 되고 하는데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확한 거는 실제 순위를 검색한 화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 순위를 볼 때 여러분들 로그인 풀고 나서 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내가 팬을 한 인플루언서 위주로 먼저 뜨기 때문에 실제 순위가 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풀고 보시거나 브라우저에 시크릿 모드가 다 있어요.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순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를 취소하면 블로그에 불이익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블로그에는 더더욱 영향력. 블로그랑 인플루언서랑은 그냥 별개입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 홈 자체에 지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상관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키워드 챌린지에 내가 1000개를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 숫자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500개를 삭제했네? 이런 건 문제가 되죠. 이런 거는 순위가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고 가끔 실수로 넣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한두 개 뺐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저품질도 있나요?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저품질은 없네요. 다만 인플루언서들마다 왜 카테고리마다 키워드 챌린지 항목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푸드가 18,000개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잘 잡히는 키워드 리스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테크인데 휴대용 제품이 잘 잡혀요. 잘 잡히고, 그리고
가전제품 있죠. 뭐 청소기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요. 반면 그런 게 강한, 가전 쪽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또. 근데 그분들은 또 휴대용이 강하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의 저품질?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인플루언서 탭에는 노출이 잘 되는데, 즉 키워드 챌린지 노출은 잘 되는데 뷰 탭에는 검색되지 않아요. 이것도 당연하죠. 검색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블로그 지수랑 인플루언서 순위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아예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인플루언서 닉네임은 블로그 닉네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컨설팅을 좀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블로그 닉네임은 A야. 근데 인플루언서 닉네임은 또 B야. 막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예 단어가 다른 거 있잖아요. 아 진짜 힘들어. 왜냐면요, 일단 저 같은 사람이 찾기에도 힘들고요, 개인 브랜딩에 이거는 유리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업체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블로그를 봤어. 반대로 인플루언서를 먼저 봤어. 뭐 이랬을 때 각각 채널을 빨리빨리 이동하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연계성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막 전혀 다른 단어를 해.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을 기억을 잘 못할 테니까요. 가급적 맞춰주시는 게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인플루언서 순위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자, 여러분, 인플루언서 순위는요, 되게 많은 요소들로 결정이 되겠죠. 키워드 챌린지 참여 현황, 그리고 팬수, 상위 노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홈을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전반적인 것들을 보겠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좀 꼽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챌린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충 제 뇌피셜로는 90% 정도의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의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워드 챌린지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요. 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순위가 안 올라. 어떻게 해야 돼? 나 1일 다포를 하고 있는데 순위가 안 올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죠. 다포하는 것도 좋고요, 포스팅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두 명을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똑같이 A와 B가 있고요, 둘 다 똑같이 하루에 3포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A는 그냥 내 카테고리에서 뜨는 키워드들을 열심히 보고 아주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포스팅을 3개를 했습니다. 이걸 한 달 넘게 했어요. B도 똑같이 한 달 넘게 했는데 키워드를 찾는 건 똑같지만 A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키워드를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1위에서 3위, 금, 은, 동 사이에 무조건 상위 노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만 골라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포스팅한 두 사람, 결과가 어떨까요? 완전히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이쪽이 B예요. 네, 처음부터 금운동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만 골라서 쓴 사람, 그 사람은 순위가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최근에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1, 3위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또 관건이겠죠. 특정 키워드가 있어요.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금운동을 잡고 있는 사람의 발행일자를 보십시오. 발행일자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 2, 3위에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 나랑 순위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혹은 나랑 순위가 비슷한 사람, 나보다 순위가 한참 낮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볼게요. 자, 나보다 순위가 한참 낮은 사람이 금운동에 있네? 그러면 그 키워드는 내가 쓰고 등록하잖아요? 무조건 이 사람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98%라고 할게요. 98% 내가 올라가요. 그렇게 키워드를 금운동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을 하시면 되고요. 나보다 순위가 높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야.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발행한 일자로부터 조금 안전하게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내가 그 사람을 제칠 수 있다. 일주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2, 3일 정도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상위 노출이 무조건 다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키워드에 대해서 본문 내용을 얼마나 잘 풀었느냐도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순위와 시간에 비례하는 이 상관관계가 98%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세 번째, 나보다 순위가 넘사벽으로 높은 사람이 금운동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요, 그 넘사벽으로 높은 사람이 발행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자를 보는데 안전빵으로 그 사람이 발행한 날짜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이 사람을 제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키워드를 찾았는데 금운동을 딱 봤는데 금운동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발행 일자를 보니까 2달 이상이 다 지났더라. 자, 그 키워드는 내가 지금 인플루언서 순위가 심지어 1000위 밖에 있더라도 그건 쓰면 무조건 내가 1위를 탈환을 할 수가 있다. 처음에 인플루언서를 시작한 분들, 그리고 중위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잘 쓸 수 있는 키워드니까 그냥 들어가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키워드가 검색을 한 결과 금운동을 보니까 이게 발행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2달 이상 지났네 라고 하면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그걸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키워드를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의도하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연히 하나씩 금운동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신 분들 아마 지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본인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가서 내가 키워드를 100개를 참여했는데 그중에 내가 금운동 잡고 있는 게 몇 개지? 바로 그게 여러분의 인플루언서 순위랑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개를 키워드 챌린지 등록을 했는데 그중에 10개가 금운동에 들어간 사람이랑 50개가 금운동이 들어간 사람이랑 순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냐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를 물론 써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금운동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걸 공부해서라도 여기를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탑 시크릿입니다.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하는 거를 다 보면 알고요. 제가 들은 얘기도 많이 있고 저도 당연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푸는 이유는 사실 인플루언서가 이제는 나온 지 꽤 됐죠. 꽤 됐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정립을 해야 조금 더 투명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꿀팁을 지금 풀어낸 거니까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듣고 그거 뭐 뻔한 거잖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뻔한 걸 안 하시면 결국은 인플루언서 순위는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인플루언서 순위가 올라가는 거는 그 뭐다? 다 돈이다. 돈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실행에 옮기시고요. 네, 제가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아직 인플루언서 선정이 안 되신 분들, 이미 되신 분들 이렇게 한 편 총 3편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다양한 팁을 많이 풀어냈으니까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려보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분들한테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제 닉네임은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감사합니다.